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됐고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헌재가 결국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사건 2016 헌나 1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인 6명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내므로써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뤄진 겁니다. 헌재의 주문은 법정에서 읽는 즉시 효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됐고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 신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고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재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 어떤 법리적 판단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결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헌재는 우선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눈 뒤 쟁점별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일단 국회 측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침해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최순실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각종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을 했고요.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점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으며 헌법상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결국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선고에 1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덜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21분 뒤인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었는데요.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끝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시간이 약 25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시간이 오히려 덜 걸린 셈입니다.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많았지만 그만큼 위헌 사유가 명백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선고에 앞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가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